네, 이어서 이제 이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와 악재 한번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다들 시장 참여자분들이 말씀을 이제 오늘 장담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재미가 없었다. 네, 노잼.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움직이고 그 뒤로는 거의 뭐 그냥 답보 상태거나 윗꼬리를 달거나 오랜만에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바닥론이 형성되면서 좀 올라왔죠. 네. 그래서 올라온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시던데 최근에 이제 1년에 이게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1년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신모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올라왔고 네. 거기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양극재 업체인 LNF도 같이 올라오는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에코프로비엠도 또 올랐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고 또 하나가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부정론자였는데 네. 갑자기 매수 리포트를 썼습니다. 네. 근데 뭐 리포트 내용은 또 그닥 별건 없어요. 그냥 네.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꾸준히 성장 중이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전기차 그냥 방송에서 되게 편하게 쓰는 말로 캐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론 일부 애널이 처음 쓰기 시작해서 캐즘이라는 얘기 나왔지만 캐즘이란 단어를 2차 전지 때문에 알게 됐죠, 다들. 그렇죠. 예, 근데 캐즘이 아니다. 그럼요. 자동차 전문가들 얘기로는 잘 성장하고 있는데 왜 캐즘이라고 하냐. 그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처음 할 때 네. 너무 청사진이 원대했죠. 기대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초창기 시장에 약간 좀 뭐 한 20% 30%씩 막 1, 2년 성장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도 1년에 한 7, 8%씩 성장을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차라는 게 주기가 좀 길잖아요. 네. 한 번 사면 그래도 한 10년은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2, 3년마다 한 번씩 차를 바꾸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바꾸지 그 차를 폐차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또 그 차를 사서 한 10년 이상 타잖아요. 그 차 자체는.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보면 사실은 이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네. 그 얘기를 아마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주가는 그때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반납을 하면서 바닥을 잘 잡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부터 고고싱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LG 에너지솔루션은 30만 원 근처만 가면 초반만 가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고 LNF는 좀 급등을 했죠 바닥에서. 네. 근데 저는 여전히 한 곱이 남았다. 어떤 곱일까요? 트럼프죠 결국에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짝짝꿍하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하면 잘 되지 않겠어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사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별도로 네. IRA 관련돼서는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보는 부정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느 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네. 내가 뭐 축소를 한다든지 그럼 축소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제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법을 만약에 바꾸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고 아니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사실 2차 전지가 반등을 한 게 트럼프 취임 전에 지금 반등을 한 거잖아요. 예.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의 상승에 크게 그렇죠. 의미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 아직은 아직은. 완벽한 바닥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근데 그 관문이 악재가 나오더라도 네. 그러면 한번 빠지겠죠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뭐 IRA 관련돼서 다 전면 폐지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뭐 관세를 엄청 부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러면 그때 악재가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또 반면에 생각보다 뭐 IRA 보조금 당분간 1, 2년은 더 줄 수 있어. 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 또한 호재죠. 네. 그래서 무슨 발표가 나든 발표가 나야 된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그렇죠. 리스크. 예, 그래서 2차 전지들 지금 분위기는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올인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바닥이다 그러고 이제 막 물타기 막 그냥 남아 있는 현금 다 사지 마시고 네. 예, 조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망하면서 지켜는 보는데 근데 바닥을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을 잡은 거는 어느 정도 일부 동의를 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살아나야 그래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죠. 네. 전기차 가격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BYD가 네. 상륙을 했는데 아토3라고 해서 3천만 원대에 나왔죠. 네. 그걸 보고 아마 현대차는 깜놀했을 겁니다. 왜요? 3천만 원대로 나온 차 모델이 그 넥소 뭐 그쪽 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형 SUV 정도. 우리나라에 3천만 원대 이걸 못 내놓거든요. 네.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폭파 위험도 없습니다. 단지 한 번 충전해서 한 300km 조금 더 가는. 좀 그 주행 거리가 좀 짧죠. 뭐 그 정도의 단점은 있지만 생각보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사겠죠. 에이, 중국 애들이 만든 거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기차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LFP 배터리는 터질 위험이 없습니다. 폭파 위험이 거의 뭐 물론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제로다 보면 사실은 안전하고 주행거리 짧은 건 어차피 난 도시만 왔다 갔다 할 거야. 출퇴근용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 쓸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아마 법인들 중심으로 많이 팔릴 거고요. 네. 이제 이게 서서히 스며드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 국민차가 뭐였는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소나타인다 그래서 소나타였죠. 네. 예. 소나타. 근데 소나타가 항상 1등 판매가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택시였습니다. 예, 택시로 많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가용으로 사더라도 부품도 원활하고 그리고 거래도 잘 되고 약간 중고차 거래도 잘 되고 그래서 소나타를 많이 샀죠. 이제 요즘에 그게 그랜저로 바뀌었죠. 예, 요즘에 또 다시 RV로 바뀌었고 뭐 이렇게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서서히 스며드는 게 무섭다 사실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도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점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죠.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가격이 많이 싸지면서 아마 경쟁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지금 경기가 미국만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잘 팔리는 게 중요한데 미국도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유럽도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거 보이지만 그것조차 이미 주가는 다 반영했다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죠. 주가는 또 다른 그렇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전에 주가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갔을 때도 에코프로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간 거죠. 근데 가는 와중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빠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호재는 2차 전지가 바닥을 딛고 좀 반등을 했다는 그렇죠. 거. 오늘 뭐 큰 섹터 중에는 유일하게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악재는 트럼프 취임이 악재는 있다는 트럼프 거. 직전보다는 트럼프는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다 반영했죠, 그것도. 네. 그래서 전력기기 이슈가 오히려 악재였다. 아까 이제 한참 얘기하셨는데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죠. 네. 예, 항상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은 뭔가 사소한 꼬투리가 잡히면 빠집니다. 네. 예, 근데 저도 이거는 만약에 한 60일선까지 밀리면 사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61선까지 밀리면 산다. 큰 시세의 변동은 없다. 그러니까 방향을 봐야죠. 이 산업의 방향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 숫자 작은 거에 왜 전망치라는 건 애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회사가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막 올려놓고 그거보다 안 나왔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지. 네. 근데 이연시킨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이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너무 다 써버리면 내년에 또 쓸 게 없잖아요. 1분기 실적도 안 좋으면 또 안 되니까 첫 해부터. 그럼 회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아유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올랐으면 됐지. 좀 줄여놓고 조금 일부러 2월 시킬 수 있는 건 2월 시켜놓고 네. 1월 살짝 바꾸면 1월 달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1분기 실적에 편입하면 1분기 실적은 또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러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천억 투자한 것에 묻혔습니다. 실적 때문에. 사실은 공장 증설을 과감하게 한 거거든요. 이게 전력기기는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투자하면 쫄딱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한마디로 전력기기 다 깔 만큼 깔았는데 변전기, 변압기, 뭐 배전반 다 납품했는데 한 20년 써. 네. 수요처가 없으면 망하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망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거기다 팔고 있냐? 그다음에 멕시코 기업들이 왜 팔고 있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미국 회사들이 그렇게 과잉 투자했다가 많이 망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 네. 아직은 사이클이 한 10년 더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호재와 악재는 거의 좀 섹터별로 구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럼 바닥에서 오늘- 올라오는 거, 네. 고점에서 밀린 거. 그럼 이거를 좀 본격적인 수급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그냥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이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형주 중에 네. 고점에 있는 종목은 사기 부담스럽고 저점에 있는 종목은 망설이잖아요. 그게 조금 약간 오늘은 저점에 있는 거에 좀 매기가 몰렸다. 뭐 금호석유도 급등을 했고, 네. 예, 뭐- 갑자기 고무 가격이 좋다 그러면서 올라오고 그쵸. 리포트 하나로 막 올라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급이 거의 비어 있는 데는 막 한번 바닥에서 올리면 막 9% 10%씩 막 올리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튀는데 튄다고 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번 또 바닥에 튀었거든요. 네. 삼성 ENA로 바뀌었죠. ENA라고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 사명을 바꿨는데 아무도 네. 몰라.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관심이 아무도 주가가 없죠. 오르면은 홍보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징 섹터 보면 다 연결돼 있긴 한데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매수 리포트 등장 이게 네. 굉장히 컸죠. 네. 오늘 또 이슈가 될 게 고영이었습니다. 고영. 네. 원래 반도체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뇌수술용 의료 로봇 이거 사업 진출한 지 꽤 됐거든요. 네. 여기 영어로 써놨죠. 예. 이런 겁니다. 예. 영어로. 예, FDA 인허가 네. 획득을 공시했습니다. 네. 인허가 알겠습니다. 획득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11시쯤부터 올라가서 상한가 바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뒤따라 가더라고요. 그 로봇주들 다 그러고 같이. 나니까 큐렉소가 이제 올라오죠. 음. 예,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게 다 근데 이 배경에 이게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네. 요즘 미국 주식 그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홍보를 아니, 공부를 하시 네,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네. 예. 다빈치 코드 말고 다빈치라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술용 로봇이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잘 팔린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라는 이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최근에 천천히 올라오다가 네.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뭐 20, 30% 올라간 것도 아닌데 한 7, 8%인가 뭐 9%인가 올라오고 했는데 그 상승 영향으로 큐렉소를 안 그래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군데서 말도 했었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고용이 뜬금없이 예, 올라갔다가 큐렉소는 따라 올라오면서 한 15%, 16%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인텍플러스라는 회사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약간 두 개가 겹친 것 같아요. 인텔의 유리기판 개발 관련주로 올라왔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또 인텔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올렸는데 인텍플러스 보니까 검사 장비 만드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럼 네. 사실은 그리고 인텔은 유리기판 개발 인텔이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믿음이 가잖아요. 투자자들은. 근데 유리기판 공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인텔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아직도 2030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텍 플러스 아웃. 네.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HB 테크놀로지가 네. SK 앱솔릭스에 납품하고 있는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오히려 네. 검사 장비를 볼 거면 HB 테크놀로지가 낫다. 그렇죠.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는 약간 뜬금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동박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생각보다 가동률이 80%까지 올라왔다. 네. 그리고 캐나다에 지은 공장이 있어서 미국 쪽에 매출이 좋아질 거다. 여기도 헝가리랑 캐나다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근데 생각보다 동박이 바닥을 잡은 것 같다. 이런 또 작년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기사가 뜨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바닥에서 또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오늘 얼떨결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약간 올랐습니다. 근데 네. SKC는 오늘은 빠진 이유가
유리기판 조정 나오면서 오히려 엄한 데서 올라왔고 그동안 관심 없었던 소외받았던 유리기판주들이 급등을 하고 오히려 대장주였던 피롭틱스와 SKC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증시. 네, 현재 증시. 예. 영향을 줄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예. 네. 예. 아니, 알아서 잘 예. 하신. 네. 지금 변수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큰 거는 이제 뭐 트럼프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이 100개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오늘 네. 뭐 뉴스 도는 거 보니까 25개라고 했다가 뭐 네. 45개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100개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아마 주구장창 낼 겁니다. 네. 그거는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이제 섹터에서 얘기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올라간 섹터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강관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죠. 강관. 휴스틸, 에너지 강관. 예, 휴스틸, 넥스틸 뭐 이런 회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그런 조그마한 강간 회사들도 올랐는데, 세아제광 뭐 예, 그런 회사들이 올랐는데 다 미국에 법인이 있는 회사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영업권이 있는 회사들이 올라왔고요.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에너지 증산 계획을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가장 1순위일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트럼프 머리는 안 들어가 봤는데 네. 본인이 당선된 이유는 물가 때문에 당선됐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 바이든 전원 뽑아놨더니 물가만 겁내 올랐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필요 없고 야, 트럼프 아싸라니까 한번 해줘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아싸라게 해줘야죠. 예, 그래서 아마 제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은 유가 안정입니다. 유가를 하락시키는 거죠. 지금 유가가 80불 찍고 내려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질 수 있다. 주유 최대한 늦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유를 늦게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으는 사람들은 주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른. 그렇게 이게 짜잘짜잘한 거에 그렇게. 네. 그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죠. 싸게 네. 주유하는 거죠. 그렇죠. 소확행. 근데 네. 지금 뭐 사실 트럼프가 계속 러시아도 제재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가를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하고 있는 행보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좀 보였단 말이에요. 취임 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극적인 효과가 나오죠. 참 극적인 효과 좋아요. 그렇죠. 네. 원래 그 TV 프로그램 많이 나왔던 분이라 예, 방송을 알아요. 예. 달러 지수도 중요하고요. 네. 지금 국채금리 달러 지수 다 비싸잖아요. 지금 달러 지수도 109가 넘어가 있고 국채금리도 4.6%대인데 이것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 시장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450원을 하회했습니다. 네. 드디어 국내 리스크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정치적 리스크로 제가 본 금액이 한 30원이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하는 총재께서 얼마 전에 금리 동결하면서 30원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시 통밥은 잘 맞는다. 네. 그래서 뭐 열심히 분석하나. 예. 제가 오랫동안 환을 본의 아니게 봤는데 네. 한 30원 정도는 그 국내 리스크가 반영된 것 같다. 그럼 지금은 1,400 한 2, 30원대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한 1,480원까지 갔었잖아요. 70원, 80원. 내려오고 있는 거다. 지금 한 1,400 한 2, 30원대에 내려와 주면 정상화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환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외국인들은 별로 안 도와줬어요. 그렇죠. 뭐 열심히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도 불안합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 입에 지금 그렇죠. 계속 지금 한국의 뭐 그 대통령 구성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 지금 미국의 대빵이 바뀌잖아요. 지금. 네. 요게 지금 행정명령 뭐 나올까 이런 이제 또 그런 갈림길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랑.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약간 좀 관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네, 본인도 쉬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겁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네. 오늘 또 미국이 휴장입니다. 네. 마틴 루터 킹 데이, 유명한 분이시죠. 네. 예, 연설 아주 잘하셨던 분인데. 네.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날 02시, 우리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가 이제 드디어 취임을 합니다. 네. 어제는 파티했고 오늘은 취임하고 여기 취임식은 아마 실내에서 열려서 많이 뭐 한 참여 인원이 한 7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700명. 네, 초청장 받아서 가셨다는 분들을 다 가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유튜브로 볼 겁니다. 인터넷으로 봐야 되는. 네. 근데 우리 또 이제 현대차에서 그분은 이제 어제 돈 냈잖아요. 파티에 참석하신 거죠 어제. 사전 파티가 중요하죠. 뭐 참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국내 행사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어차피 네. 미국의 국회의원만 400명이 넘는데.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22일 날은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항공, 존슨앤존슨, 뭐 GE 베로나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1월 23일 날 목요일 날은 12월 선행지수, 뭐 그다음에 20년물 국채 입찰도 있고 20년물이 튀는지 안 튀는지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국채가 수요가 많으면 내려가겠죠, 금리가. 네. 수요가 적으면 튈 겁니다, 위로. 최근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20년물 입찰이 잘 되는지 여부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 발표도 합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또 실적 발표를 하고, 요게 이제 관건인데 1월 24일 날 금요일 날 또 일본에서 BOJ, 언제부터 일본을 자꾸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금리를 올릴 거냐, 동결을 시킬 거냐, 이거에 이제 관심이 있죠. 근데 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전형적으로 미국 눈치를 보거든요. 네. 미국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이러면 싫어하겠죠. 네, 트럼프가. 근데 사실 이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네.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를 미리 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좀 없지 않겠느냐에 대한 인식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올리고 아마 다음번에 3월 달에.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트럼프의 정책을 좀 보고 확인하고 우리 이번에 하는 총재님도 미국 정부가 바뀌는 것 때문에 좀 보류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일본도. 예. 각자 중앙은행들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뭐 다 거의 미국의 속국이죠. 예, 지금은. 예. 유럽만 독자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네. 워낙 본인들이 안 좋아서.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버라이즌에서 시작 발표할 거고요. 미국 1월 S&P 글로벌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금요일 날 좋은 게 많이 나오네요. 뭐 PMI 그럼 항상 봐야죠, 그죠? 물가 지표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네. 12월 기존 판매 주택 매매가 얼마나 잘 됐냐 이거 보이는데 주택 매매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는 뭐 지금 고정금리가 거의 80%라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집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잘 안 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내일장. 글로벌 이슈 흐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은 내일장 우리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뭐 실적 발표하는 회사는 없고요. 아마 수요일 날부터 실적 발표가 보통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뭐 이제 하나오션도 발표를 이번 주에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 22일인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고 네. 뭐, 예, 그거는 좀 그때 내일은 아니니까 다행히 제가 안 넣습니다.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4대 팔다가 파는 물량을 확 줄였어요. 또 오후에. 네. 자꾸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내일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쉬기 때문에 네. 미국 야간 선물은 그래도 돌아가죠. 네. 예,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나스닥 보합 0.1 네, 정도 네.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는 거죠. 예. 아, 네. 떨어지진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원하는 건 미국은 많이 오르면 안 된다. 적당히 그냥 받쳐만 줘야 된다. 적당히 네. 오르고 적당히 빠져야 된다. 예.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을 지속할지 여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력기기가 더 추가로 하락할지 여부. 요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증시는 별거 없습니다. 3월까지는 그냥 그럴 거다. 우리 2,500 넘어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1월 달에 많이 올랐어.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뉴스 나오자마자 2,500이 딱 그게 갇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입을 열면 안 돼. 약간 초치면 안 된다. 예, 전 세계 1등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주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예. 네. 3,000포인트 얘기 그쵸. 나오면 주가 부러지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바닥권을 잘 다지는 중이다. 그래서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지금 뭐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날은 또 중소형주로 막 몰리고 어떤 날은 또 대형주로 몰리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네. 중구난방입니다. 그냥 호재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다니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이 계속 이걸 이어갈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하겠죠. 네. 그럼 지금 뭔가 시장이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연휴잖아요. 네. 그래서 급할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적극적인 매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도.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 그쵸. 단기적으로 하시는 네. 분들은 또 이제 설 이제 용돈도 줘야 되고 또 그러니까. 뭐 놀러도 가야 되고. 그거보다는 불안한 거죠. 그 정도로 없이 살진 않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 어머, 정도로 없이라뇨? 예, 없이 살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쉬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불안해서 아마 파시는 그쵸. 분들이 또 있죠. 기니까 연휴가. 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봅니다. 저는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지난주와 달라진 거는 제가 2차 전지를 다시 넣었습니다. 아주 시대의 흐름을 네. 예, 따라가려고 애쓰는 빠르세요. 거죠. 애쓰는 거죠. 네. 네. 약간 분위기 이상하다. 예, 그래서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LNF,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까지 하나 더 추가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전자재료가 납품이 많아지면 나노신소재께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다 테슬라 밸류체인 쪽으로 그렇죠. 보시면 테슬라 밸류체인이 그나마 안전빵이다. 안전빵. 그래서 약간 빵을 좋아해서 대빵, 안전빵. 그렇죠. 빵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상 빵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을 좋아하는데 그럼 안전떡 이렇게 할까요? 더 이상하죠? 네. 저는 하시죠. 가래떡을 네. 좋아하는데 네. 하세요. 알테오젠 오늘 좀 유일하게 바이오 다 안 좋았는데 혼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3%? 예, 네. 3%좀 넘게 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쪽은 보셔야 된다. 미국 국채 금리가 꺾이는 게 확연히 보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벤트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들이 여기 있다. 이 앞에 3개. 유한양행은 아마 올해 2분기부터는 로열티 받는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허예민 애널이 또 리포트 하나 썼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리포트 바를 요즘에 그분이 좀 바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기기는 여전히 HD현대에лек트릭 오늘 조정을 깊게 받았지만 요 종목들 위주로 대한전선 제가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조정 한번 세게 나왔죠 오늘. 근데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꺾일 듯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60일 얘기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만약에 이동평균선 60일선을 깨면 네. 생각보다 조정이 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지키는 거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선에서 지지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고 예. 접근하자. 그럼 내일 그게 그냥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별로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네.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명절이 길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SKC, 피롭틱스, YC캠 오늘 YC캠이 장중에 막 한 20% 이상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SKC랑 피롭틱스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은 왜 아직도 안 빼냐? 이제 스타트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이제 고개 이렇게 살짝 든 정도. 아직 허리도 안 세웠는데. 예. 물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피롭틱스는 개인적으로는 3만 원 미치면 사야 될 것 같고요. 3만 원 밑에 빠진다. 그러면 모아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SKC도 조정 나오면 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다 또 이게 근데 유리기판은 된다. 왜냐하면 아직은 경쟁자가 없죠.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독점 기업에 투자라 그러잖아요. 엔비디아가 거기까지 올라간 이유는 독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독점. 네. AMD는 거의 뭐 세 발의 피 이랬잖아요. 지금 근데 유리기판 만들 수 있는 회사는 SK 앱솔릭스밖에 없고 거기에 장비 납품한 회사는 피롭틱스랑 아까 얘기했던 HB 테크놀로지, 뭐 YC캠 이런 거 이 정도인데 그 군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나머지 지금 다른 거랑 한다고 하는 애들은 아직 보지 마셔라. 왜? 28년, 뭐 30년 이런데 아직 멀었죠. 올해부터 만드는 1위 업체 그리고 당분간은 독점이죠.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또 SKC 지금 동박도 생각보다 좋아지겠죠. 솔루스 첨단 수제라든지 이런 소식 들어보면 네.
그리고 솔리드 HFR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데 가끔은 이제 여기 5G 오픈랜 관련돼서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리콘2 코스맥상 콜마 여차 많이 흔들긴 하는데. 네, 오늘 화장품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화장품까지 여력이 없는 거죠 지금. 예.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여력이 없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네. 오늘 아마 내일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 이제 내일 나오죠. 네. 예, 내일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마 리서치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고 휴메딕스는 조정을 잘 받았는데 실적 나오면 아마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바뀐 건 네, 없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댓글에서도 남겨주셨는데 로봇이 빠졌네요? 라고 하시네요. 로봇은 지난주부터 뺐는데. 아, 지난주부터 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로봇은 지금 수술용 로봇 관련된 것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 큐렉소라든지 고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죠. 뭐 미래 컴퍼니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데 거기는 일시적으로 지금 미국의 아까 얘기했던 인투이티브 서지컬 거기가 좀 좋으면서 같이 주목을 받는 거고 사실은 제가 왜 로봇주를 뺐냐면 삼성이 지분 인수하고 로보티즈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네. 돈은 뭘로 벌어야 되냐면 협동 로봇으로 벌어야 되거든요. 네. 협동 로봇 시장이 아직 안 좋다. 근데 사실 로봇주들한테 돈 버는 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작년 얘기고 네. 작년 재작년 얘기고 올해는 작년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아마 지사 찾아보시면. 네. 근데 실적 하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전체적인 협동 로봇 시장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1등 환학도 실적이 부러졌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매출이라도 늘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큐렉소, 네. 큐렉소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차라리 큐렉소가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인수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는 거기까지면 충분하다. 그럼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삼성이랑 뭐랑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뭘 할 건지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청사진을 내던가 아니면 실적을 보여주던가. 그렇죠. 협동 로봇에 대한 뭐 수주가 나오거나 뭐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뭐 삼성전자 국내 수요라도 늘어서 만약에 대기업들이 라인에다가 뭐 협동 로봇을 대규모 투입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저는 좋겠는데 지금은 단기 이슈를 너무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뺀 겁니다. 네. 로봇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조선주도 그래서 뺐고 방산도 뺐습니다. 뺐던 이유가 다 그런 거죠.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네. 전력기기를 안 뺀 이유는 전력기기 조정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되 조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네. 계시네요. 새롭게 추가된 건 2차 전지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이닉스 네. 오늘 얘기를 제일 조금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안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얘기를 거의 안 했네요. 다행입니다. 왜요? 오늘은 좀 빠졌잖아요, 그죠? 아, 그래도 20만 원대 회복해가지고. 조금 할까요? 또 좋아하실 겁니다, 반도체. 그렇게 대충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대충 하시는 거 대충. 아니에요? 그게 하이닉스 4분기 실적 이렇게 빠질 때는 대충 하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조금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 빠졌을 때도 저는 항상 좋은 건 좋은 것하고 얘기하죠. 근데 하이닉스는 아마 이 4분기 실적 아마 확인하려고 하는 텐데 23일인가 발표할 텐데 네.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 주가 더 간다. 실적 발표하면 더 간다. 예, 아마 일회성 비용 많이 나갈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실적 발표하면 더 간다? 삼성전자는 안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이어갈 것 같다. 추세는 그러니까 4분기 때 한 8조 이상 영업이익 나올 걸로 보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나올 걸로 보고요. 8조 5천억까지도 보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만 부합하면 주가는 더 갈 거고 그러면 1분기에는 뭐 9조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예, 그래서 여전히 근데 그러니까 4분기는
얼마나 성과급을 저는 지금 1000% 주냐, 뭐 1200% 주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얼만큼 반영돼서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얼마가 나왔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4분기는 아까 이제 하창한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4분기 실적을 안 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죠. 보통 연간으로 마지막에 보는 이유가 그렇고요. 1분기 때 생각보다 안 좋을 이유가 하이닉스는 없다. 랜드 랜드 쪽 가격. 랜드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그거는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거고 이 SSD가 잘 팔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ESSD도 요즘에 잘 안 팔리던데. QCL 관련돼서 네. 여전히 그래도 삼성전자가 잘 안 팔리는 거고 네. 거긴 TCL이고 QCL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1분기도 괜찮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예. 아, 그러니까 버전 네. 낮은 거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랑 비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도 좋을 거고 한미 반도체도 좋을 거고. 테크윈 PSK 요즘에 좋잖아요, 그죠? 네, 예. 삼성에 납품도 했네, 테크윈은 또. 그렇죠. 예, 납품한다는 얘기가 막 돌고 있죠 지금. 예. 그럼 저기서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한미, 테크윈, PSK 홀딩스 이렇게 세 개 탑픽 딱 꼽으시는 건가요? 네,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아,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변동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저 안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요 안에서 그러면 하나만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가장 탑 세종 섹터. 탑 섹터. 네.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봐야 되는 섹터. 이번 한 주는 아마 이번 한 주 그걸 잘 맞추기는 어려운데 이번 그러면 주는 사실은 수급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맞추기보다는 그러면은 저 안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섹터로 할까요? 여전히 저는 반도체랑 유리기판을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예. 바이오는 언제 터질지 몰라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도체랑 지금 유리기판은 조정 나오면 사야 된다. 조정 나오면 사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나 테크윈, PSK 홀딩스도 조정 나오면 사셔야 됩니다. 조정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바이오는 계속 오늘 준비를 해야 오늘 되고. 조정 나왔고, 예, 바이오는 없으신 분들은 요 중에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그렇죠. 그동안에도 괜찮을 것 국채금리 올라서 제일 피해봤던 섹터이기도 하니까. 이제 뭐 어차피 뭐 국채금리가 꺾이겠죠. 네. 시간 올라가봐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5% 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바로 꺾이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